안녕하세요. 후토대장입니다. 예전에 이런 댓글이 제게 올라왔었어요. 제가 잘 못 보다가 최근에 댓글을 다시 정리하던 중에 이걸 보게 돼서 이 써니님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다른 분들도 이 내용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른 구독자분들도 혹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매도 잘 되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제 경험과 생각이니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 밑밥 좀 깔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뭘 해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 영원하진 않을 거거든요. 정부도 이 거래와 관련된 세금이 안 걷어지면 안 되고, 또 금리도 영원히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이 세 가지가 시장이 조금 안정되었을 때, 그때 시도해 보시면 그래도 다른 물건들보다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보면 첫 번째는 가격을 낮춰라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가격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가격을 낮추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가격이 잘 낮춘 가격이냐라는 거겠죠. 그것은 현장 분위기를 잘 파악해 봐야 돼요. 지금같이 거래가 실종인 상태, 뭐 패닉 상태에서는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오히려 안 파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거래가 우리가 만약에 조금씩 된다면 그때에는 통상 내 물건이 고충 물건이다라고 쳤을 때 저층 가격으로 내놓거나 저층이라면 그 옆에 내 아파트보다 좀 좋지 않은 그 아파트의 저층 가격만큼 낮추면 그래도 나가겠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부동산적으로 이야기하면 파는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을 매도 호가라고 하죠. 그리고 살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거는 실거래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시장에 잘 팔려면 실거래가 수준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빨리 팔려면 실거래가 수준보다는 낮게 또는 내 아파트보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바로 옆에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의 실거래가보다 싸게 내놓으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중개사분들이 뭐 내 편도 아니고 사려고 하는 사람 편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내 편은 나와 같이 팔려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곧 경쟁자거든요. 이 경쟁자들 중에서 중개사분들이 조금이라도 내 편이 되면 좋다라는 거죠. 아마 집을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이 영상, 매도 잘 되게 하려는 법, 이것을 궁금해 하시는 거겠죠. 그건 아마도 내놓은 물건이 시장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중개사분들이 가진 물건들 중에서 내 물건이 1등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개사님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편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럼 처음 보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중개사분들과 잦은 연락은 필수예요. 정말 급한 사람이다라는, 내가 이 물건을 팔 거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님들이 원하는 매도 조건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시장에서 빨리 소화되겠다라는 그런 조건들.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옵션을 더 준다든가 또는 중개비를 조금만 더 원하는 부분들도 있죠. 이런 조건들을 중개사님들에게 들을 수 있어야 하거나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중개사님들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가는 사람이 분명 있어요. 이건 제가 친한 중개사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물건이 설령 다른 사람들 거보다 안 좋다고 하더라도 더 마음이 쓰이기 때문에 먼저 브리핑해 주시고 먼저 거래가 성사되게 분명 해줄 거라는 거죠. 지금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건씩 거래가 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그 단 한 건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치고, 바꾸고, 어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 집을 보러 가면 밖에 불이 그냥 어두침침한 데가 있더라고요. 현관 밖이. 그런 곳들은 왠지 그 집 안도 답답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반대로 현관 밖부터 좀 뭔가 밝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러면은 왠지 안도 쾌적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밝게 조금 바꾸신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래된 집이라면 그 디지털 도어락이라든가 주방 가구의 뭐 손잡이, 문고리, 방향제 같은 것을 한번 바꿔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히 방향제는 그 집을 처음 왔을 때 느끼는 그 또 다른 오감을 자극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쾌한 그런 방향제, 특히 왜 그 좀 저렴하게 한다고 싼티나는 그런 방향제 말고요. 조금 더 고급지고 조금 더 돈을 좀 써서 현관에 이런 방향제로 비치해 두신다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작지만 큰 하자들 같은 거 있죠. 네, 싱크일 때 뭐 시트지라던가 화장실 실리콘, 뭐 저는 일전에 어떤 집에 이렇게 화장실을 잠깐 봤는데 바닥에 그 곰팡이가 엄청 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다른 데도 곰팡이가 많은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왠지 보기가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팔 거라면 보러 오는 사람들도 좀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돈 좀 쓰세요. 줄눈 시공에. 그러다 보면 좀, 뭐, 좀 쾌적하고 또 진짜 안 팔리면 내가 써도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중개사 방문 시간도 한번 조절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되도록 그 화창한 시간대에 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동양, 뭐 남양, 뭐 서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동양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이면 좋겠고, 남양은 뭐 항상 올레이즈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중개사 분들이 와서 집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집이 일단은 왔을 때 밝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1차적으로. 거기에다가 집 불을 있는 대로 그냥 다 켜두는 거죠. 그러면은 왠지 불 밖에서도 밝고 현관도 밝고 안에 들어와서도 밝고 또 더 넓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매수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집을 팔 때 이런 것도 실제로 해봤었는데요. 중개사님과 미리 합을 맞춰가지고 약간 사소한 거지만 솔깃한 말들을 좀 흘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 남편이 이 집에 와서 뭐 승진을 몇 번 했다더라. 아니면 이 전 주인이 고시에 합격했고 지금 사는 집의 애들도 뭐 대학교를 서울에서 좋은 데를 갔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뻥 같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멘트들이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매수한 분들이 그분들에게 이제 좀 물어봤더니 왠지 집에 그런 좋은 기운들이 있어서 그래서 계약을 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죠. 저도 얼마 전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썼고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았었는데요. 역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상관관계를 보면 금리 인상 후에 짧게는 뭐 1년, 길게는 3년 정도 경기 침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집을 파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좀 찝찝하거나 우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매도를 통해서 지금 같은 안 좋은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고 영원히 경기 침체가 이어지지 않을 테니까 다음 좋아질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같이 좀 공부를 잘 해둔다면 다가오는 경기 회복장에 더 많은 그런 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